즉 일화 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출고식을 가진 A4.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개발. 착수 4년 만에 개발에 성공한 A4 레이더는 2015년 기술을 이전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미국이 거절함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에드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증 시제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 A4 레이더 시제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내년 상반기에 출고할 한국형 전투기 시제 1호기에 탑재돼 지상 비행 시험 등을 거치게 되는데요. 국산 A4 레이더를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는 2026년 내 개발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4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데 필수적인 장비. 천여 개의 송수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첨단 한국형 전투기 개발 KEFX 사업의 한창입니다. 이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에저 레이더가 4년간의 개발 끝에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로 꼽히는데요. 방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EFX의 실물 크기 모형입니다. 개발이 한창 진행 중으로 내년 시제 1호기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KEFX에 탑재될 전투기의 눈 에저 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출고됐습니다. 앞서 미국 측의 기술 이전 거부로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다 우려를 딛고 4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불과 4년 만에 이룬 성과 KEFX의 눈을 만든 겁니다. 가장 멀리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에저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보다 1000대 빠르게 동시에 수십 개의 표적을 추적할 한국형 전투기 4대 핵심 기술 중 가장 어려운 관문이 어떤 에저 레이더 개발에 성공하며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아직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앞선 성능 검증에서 하드웨어는 완성됐으나 소프트웨어가 불안정하단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레이더 개발 경험을 100% 활용해 시간과의 싸움인 소프트웨어 개발까지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저 레이더는 KEFX 시제기에 탑재돼 지상과 비행 시험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개발이 최종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류 위성 날고 KEFX 자율 비행기 유인과 병자년을 맞아 우리나라에 인공위성 인프라가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되는 한국형 개인용 자율 비행 항공기의 설계 윤곽이 드러난다. 지난 2019년에는 인류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달 탐사가 항공우주산업계 최대 의제로 떠올랐다면 2020년엔 위성 및 항공 한류 시대로 전환이 빅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0년 주요 연구 개발 계획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올해 상업용 군사용 과학용 위성 분야에서 대도약을 우선 오는 2월 정지 궤도 복합 위성인 천리안 2B가 발사될 예정이다. 성공 시기 전 천리안 예와 더불어 2대의 정지 궤도 복합 위성을 발사 무게 3-5톤급인 천리안 2B는 기상 해양 환경 관측 등의 임무를 특히 한반도의 미세먼지 경로를 확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기에는 8-3 무게 500kg급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발사가
이 위성은 한국이 제작하는 차세대 중형 위성의 표준이 된다. 위성 이후 100kg급의 중형은 돼야 상업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각종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데 신흥국 등에서 중형급 위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표준 위성이 위성 한류의 지렛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새해엔 아리랑 5회 뒤를 이을 다목적 실용 위성 6호와 국가안보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 위성 7호 제작에도 속도가 붙는다. 기올해 총조립 시험에 들어가는 7호의 경우 500에서 600km 고도에서 30cm 이하의 물체도 식별할 수 있는 정밀 관측 능력을 갖게 현재 이 정도의 초고 해상도 광학 위성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극수 수다. 북한의 이상, 동향을 비롯한 주요 안보 위험을 감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올해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사업 추진을 위해 5월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예타를 통과해 2022년 사업에 착수되면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위성 항법 서비스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주요 주자로 떠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3m 이내의 정밀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한국형 정밀 GPS 보정 시스템도 오는 6월 3세 설계를 마치고 11월부터 관련 시스템의 예비 통합 작업에 들어간다. 항공 분야에선 항우연이 올해 1인승 수직이 착륙 비행 시제기 기본 설계 작업을 본격화한다. 유무인 겸용인 우피 폐부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총 448억 원을 들여 2023년 말까지 개발하려는 개인 항공기 탑 개발 성공 시도로 교통 정체가 심각한 수도권에서부터 시범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개인 항공기 연간 시장이 2030년 25만 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며 미국 우버 독일이 리움 등 선진국 주요 기업들이 폐부 개발에 뛰어들었다. 국산 기술로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 KF-X의 시제기 제작이 본격화된다. 전투기 국산화에 반대해온 정치권과 방산업계 일각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권을 초월해 진행해온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서 순항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향후 스텔스기 수준의 5세대 기로 진화할 잠재력도 갖고 있어 국방산업 및 공군 전력을 1차원 승격시켜줄 기체가 될 전망이다. 우주 탐사 분야에서 올해 국내에선 큰 이벤트는 없다. 국산 기술로 개발된 우주 로켓인 한국형 발사체의 1단 인증 모델 조립 완료가 이슈로 꼽힌다. 반면 해외에선 미국 나사와 유럽 우주청이 각각 화성에서 생명을 찾기 위한 로버를 싣고 탐사선 발사한다. 중국도 화성 궤도선 등의 탐사 미션을 올해 진행하며 이와 별도로 달 탐사를 위한 창업-호를 발사한다. 창업-5 프로젝트 성공 시 중국은 달 탐사 및 샘플 채취 후 해당 탐사선을 지구로 귀환시키는 사상 세 번째 국가가 된다. 이니 못 낸 KF-X 분담금 1,300억 yen 입금.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분담금 1,300억 원 정도를 연례 납부키로 했다. 2017년에 내지 못했던 미납금을 1년가량 지난 올해 말이 돼서야 뒤늦게 납부하는 셈이다. 사업 재검토로 좌초 직전까지 갔던 인니와의 공동 개발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예산 부족으로 분담금 지급을 미루어왔던 인니.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현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이루어진 조치. 지만 아직 미납된 2천억 원의 경우
여전히 원유 등 현물로 대체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아울러 인니 측 인력이 내년 초 추가로 투입돼 KEFX 사업에서 인니 측의 지불할 인건비 부담도 같이 늘어나 수익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기획재정위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니 정부는 성탄절 25일 전까지 2017년에 내지 못한 분담금 1,389억 원 중 1,300억 원 이상의 분담금을 계약 당사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지급한다. 국방위 관계자는 인니 측에서 정확히 얼마를 현금으로 보낼지는 모르나 환율 상 1,300억 원 이상으로 보인다며 올해 미납액은 추후 인니 측과 협의 과정에서 현물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고. 총 8조 원 규모 KEFX 사업 개발비의 약 20% 수준인 1조 5,800억 원을 오는 2026년까지 나눠 지급하기로 한 인니 측은 2016년 이후 올해까지 4,328억 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2016년 500억 원 완납 이후 2017년에는 452억 원을 내는데 그쳤고 올해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아 공동개발 무산설이 심심찮게 대두됐다. 이후 1인이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양국 간 KEFX 실무회담의 속도가 붙으면서 인니 정부는 지난달 2017년 미납분부터 납부하기로 결정. KEFX 사업 공동투자국으로서 역할을 유지키로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 11월께 2017년 미납분 지급에 대한 이 측 의지 교명이 있었다며 정상회담 이후 인니 측에서 태도의 변화가 있었고 그나마 KEFX 사업의 불확실한 단계는 지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담금 납부로 인니 측의 미납액은 3,300억 원에서 2,000억 원대로 줄어들지만 올해 납부할 분담금은 여전히 미납된 상태다. 게다가 검토 단계에 있는 분담금 현물 납부 처리 카드도 남아있다. 일각에선 사업 추진 속도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18년 미납액을 2019년과 2020년에 분할해 납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인니 측 인력이 설계 외에도 생산 부문에도 추가되면서 수십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카이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한편 공동개발로 인니 측은 시제기 일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다. 인니 측 참여 업체들을 간따라 인도네시아는 매년 최다 100명의 인력을 파견해 항공기 설계 등에 참여한다.